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을 해도 관련된 내용들은 참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장은 미국이 했는데 관련해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라든지 걱정되는 것들은 좀 많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그래서 좀 살펴보면 다행스러운 점이죠. 유럽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부진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관세 얘기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이 민주당도 사실 답답합니다. 미국에서 민주당도 답답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걸 좀 반대해 보려고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쉽지 않죠.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그래서 관세는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은 1월부터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그 부분을 또 헤쳐나가야죠. 관세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는데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파해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을 짓든지 미국의 어떤 기업들과 협업을 하든지 방법들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관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조정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 계속해서 조정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보다도 사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 좀 잘 버텨줬죠. 굉장히 좋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잘 버텨줬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 잘 받았고요. 외국인이 어제도 한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한 800억대의 이 매도를 보여줬는데 양시장 모두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에서 금융투자 순매수 금액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연속성이라든지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들어서 연기금이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11월 들어서는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2,500포인트가 붕괴됐을 때는 왜 연기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형주들 위주로 그러니까 1등주죠. 블루칩이라고 부르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연기금이 좀 많이 담아주면서 국내 증시를 뒷받침해주고는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11월 25일 이후 보면은 11월 25일은 그 거래대금이 13조 원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2,500선도 훌쩍 뛰어넘었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다시 좀 줄어들었어요. 이 8조 7천억, 8조 5천억, 7조 5천억, 어제 7조 5천억까지. 오늘 또 금요일에다가 미국 증시 휴장이죠. 휴장까지 겹쳐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대금이 좀 많을 가능성은 좀 낮은데, 시장 계속해서 좀 관망세적인 모습들이 2,500포인트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횡보의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반도체 쪽으로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죠. 외국인이 4,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을 여기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반도체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부진했고요. 삼성전자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지 않았다라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가장 많이 좀 살펴봐야 되고요. 어제 그래도 국내 증시가 잘 버텨주면서 이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헬스케어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딱 100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헬스케어 코스피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줬는데 상당히 강하게 힘을 내줬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의 이 힘으로 시장을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완전히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좀 살펴보면 엔터주가 실적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고 코스닥에 있어서의 게임주들도 긍정적인 흐름들, 미디어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미국의 이 정책들에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살펴보면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내년 실적이 좀 기대되는 이런 섹터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안 살 수는 없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환율도 안정돼야 되고요.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서든지 확실하게 좀 매도가 좀 진정이 되든지 상승에 대한 무언가의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는 소비가 부진했지만 반도체는 좀 긍정적이었었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수급과 환율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 상무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좀 해주셨던 종목들 좋았어요.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는 KT, 필라홀딩스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이버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T는 정말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홀딩스 단단한 모습, 거기에 네이버는 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오늘 상무님의 인사이트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가져갈까요? 네, 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월 금통이 사실 인하보다는 동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두 번 연속 인하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인데요. 사실 2009년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두 번 인하를 했는데 서브프라임 때 두 번 인하했는데 지금 사실 서브프라임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만큼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금통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번 연속으로 인하하는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좀 있었는데요. 3.25%에서 3%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50bp의 이런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었지만 3.5에서 3.25로 한번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3%로 또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10월에 이는 연속적인 인하로 인플레이션 여건의 진전에 더해서 경기 둔화에 좀 대응하기 위한 경기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면서 인하를 하면서 2009년 이후에 15년 만에 이 금리 인하 두 번 연속으로 좀 하는 이 백투백 인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를 좀 찾아보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죠. 기사에도 많이 났습니다. 1%대의 성장, 내년 성장을 예상을 하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부담입니다. 내년을 바라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높지가 않죠.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예상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상치가 2%대 중반 혹은 2%대 또 후반 있었는데 2%대 초반까지 많이 떨어지는 예상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될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맞았는데 이만큼 가지고도 사실 시장은 금리 동결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줬거든요. 인하를 하긴 할 텐데 이번은 아니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졌죠. 그 한 가지의 변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높아진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관세 결국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관세의 늘어나는 정도가 얼만큼인지가 차이가 있지 관세는 무조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대선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들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좀 더 많이 떨어진다. 이 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성장률도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 갖춰지면서 미국 대선이 사실은 스파크를 좀 줬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하게 됐고요. 25년도 최종 금리 수준 시장 예상은 사실은 2.5가 아니고요. 2.75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을 했죠. 최종 금리 수준이 2.75에서 2.5%로 대부분의 이 하우스들이 하향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을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금리 하락. 그러면 시장 금리 떨어지면 채권 금리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채권 가격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채권들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강세와 시장 금리 하락 이 상황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미국에서는 FOMC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졌죠. 사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보편적 관세, 이런 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졌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의 모습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하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를 살펴볼 수 관련주를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는 유동성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유동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 수 있고요. 금리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죠. 금리 하락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수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좀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녹십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제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알리글로라는 제품이 있고요. 헌터라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헌터라제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잘 팔렸는데요. 러시아가 주요 매출처였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여기서 매출이 한번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3분기부터 확실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알리글로라는 제품은 새로 나타난 이 신인인데요. 여기에서 좀 잘 팔리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알리글로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녹십자 신규 백신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 신규 백신은 마진율이 좋습니다. 뭐든지 신제품의 마진이 좋죠. 그럼으로써 25년도에는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장주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시가총액은 좀 더 낮지만 녹십자 25년도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녹십자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봤었을 때는 그 이상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13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는 상당히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다가, 이제는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굉장히 탄탄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할 때는 연기금의 매수 가격 정도가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기금 쉽사리 매도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권 좀 탄탄하고 121선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1차적으로는 1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상을 깬 국내 금리 인하 소식과 관련해서 유동성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녹십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증권주 포인트를 좀 맞춰보겠고요. 증권주는 상승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또 증권의 분위기는 괜찮았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국내에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채권금리 떨어지고요. 그러면 증권으로서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떨어진다.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우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대형 증권사들은 사실 모두 다 주주환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채권금리 떨어졌죠. 예금금리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은 관심도가 훨씬 매력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배당이 더 늘어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에도 우선 1차적으로는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기준으로 해외 주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질 못해요. 좋은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13조 원이었는데 사실 13조 원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좋았다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13조 원은 최근 거래 대금 치고는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국내 증시는 많이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해외 증시는 그렇지가 않았죠. 해외 비중의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은 3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2분기 대비해서도 36%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 주식 수수료 민감도가 높은 증권사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증권사들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주로 그리고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연간 발행어음 이자 비용이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보면 3%대 중반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보다도 0.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증권사들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약 한 800억 이상, NH도 300억 이상, 미래에셋증권도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증권사들 이 배당 매력도 부각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 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익들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는 이런 증권사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증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가지 파트에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IB 쪽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그 해외 주식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배당 매력이 높은 삼성증권 사실 둘 중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 쪽에 금리 인하와 그리고 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증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금융주들 전부 다 이 배당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 상당히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총 주주 환원율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예상이 된다라는 점. 24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8%입니다. 기준금리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 중에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배당에 대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증권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고른 것 중에서도 또 골라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증권은 지금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얼마나 위로 더 올라갈까요? 네, 사실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조정을 강하게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회사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배당 매력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차트를 사실 강하게 좀 당겨보면 21년도 하반기 정도가 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실 이 지금 자리에서 5만 원까지 매물은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좀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회사가 금년도 좋고 내년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업과 또 연결해서 증권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요.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CJ E&M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엔터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CJ E&M도 사실 엔터, 무슨 아티스트로 인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아티스트보다는 금년 실적은 좀 아쉬워요. 금년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내년도를 좀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5년도는 사실 티빙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음악 사업도 금년 대비한 이런 그룹들의 수익 기여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해외 투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래서 25년도는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내년도 바라보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 2.5% 오르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졌는데요. 지금 단기 고점은 살짝 장중에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어제 사실 7%까지 올랐다가 2.5%로 줄어들었는데 단기 고점 부분에 있어서 물량도 나왔고요. 61선 위로 갔을 때 물량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 어제 물량은 사모펀드와 개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물량을 누가 받아갔느냐? 기관들이 받아갔습니다. 투신의 펀드와 연기금의 펀드에서 좀 받아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자리도 여전히 기관은 매력적인 자리로 보고 있다라는 수급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년도를 바라보시면서 목표 가격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을 깼던 금리 인하 결정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금리 하락 수혜주로, 금리 유동성 수혜주로 헬스케어에서 녹십자를 선택하셨고요. 목표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17만 원 정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에서 밸류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증권, 대형 증권사를 주로 보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에 대한 그런 벽이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5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로는 CJ ENM입니다. 엔터주를 좀 더 확장시켜서 OTT까지 보유하고 있는 CJ ENM 내년 7만 5천 원까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